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기사 동아일보부터 볼까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온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은 삭제된 게 아니라 직원의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추가 환수 조항을 넣을 경우 사전에 공표했던 공모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의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의 의견이 2015년 2차례 반영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두 번째 기사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만약 SLBM 시험 발사가 성공을 했다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데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일어난 시점, 한미일은 서울에서 정보기관장 회동을, 워싱턴 DC에서 북핵 협상 대표 회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킬 방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인 만큼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로 나와야 한다는데 입장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기사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이 무너지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영향으로 기업의 달러 예금이 사상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기업의 달러 예금은 8월 말보다 22억 3천만 달러 불어난 645억 2천만 달러로 집계돼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예고한 데다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로 인한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이른바 영끌족의 잠 못 이룬 밤이 시작됐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19일 3년물 국채금리는 연 1.866%로 집계됐습니다. 연초 0.936%에 비하면 0.9%포인트 이상 크게 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지표인 금융채 같은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8월 말보다 평균 0.4%포인트 올라 19일 기준 3.03에서 4.67%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신문은 금융당국이 다음 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또 다른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한겨레 신문입니다. 어제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반값 수준까지 인하하는 새로운 시행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중개 수수료 최고요율은 임대차 계약은 최대 0.8%에서 0.6%로, 매매 계약은 0.9%에서 0.7%로 각각 0.2%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는데요. 현장에선 계약자들이 중개보수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계정 요율을 놓고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이 눈치 싸움을 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중개보수 인하에 반발해온 공인중개사협회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검토에 들어갔는데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선 자체 요율을 반의 반값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 곳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